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처분. 별로 이제 다루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그 행위를 못 맞추면 이제 처분 명령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은 어떻게 하면 처분 대상이 되는지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큰 틀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농지가 아닌 상태로 이용을 하고 있거나 뭐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취득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갈리는 내용들이 많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법령을 보면 농지 소유 상한이라는 그 법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법령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처분 명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냐, 혹은 또 이농이냐에 따라서 보유할 수 있는 만제곱미터라는 범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만제곱미터 이내라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냥 소유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개정된 내용에서는 소유뿐만 아니라 본인이 작용을 하던, 본인이 못하면 위탁이나 혹은 임대를 줘서 농업 경영에 활용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역시도 처분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설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농업법인의 요건이 이렇게 변천사가 이렇게 변화왔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농업법인의 어떤 사업 목적이나 이런 규정을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데 네. 과거에는 완화돼 있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업 목적을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이런 게 농업법인에 들어가 있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지금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 사업을 또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아직 바뀐지를 모르고. 이런 경우에 이제 농업법인 설립 요건에 맞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역시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농업법인들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본인들이 법령에 맞게 하고 있는지 따져보셔야 된다. 처분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분 면제 대상도 있지 않나요? 앞서 말씀드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문제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농지라면 지금 말씀하신 면제 대상이 되겠죠. 아, 그 어차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 그렇죠. 뭘 가지고 그 기준을 잡죠? 법령에 정해진 거 보면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예, 농지 상태를 이용할 수 없거나 그냥 막 산사태로 쓸려가 버리거나. 그렇죠. 네. 농지 개량이라든지 영농 준비를 위해서 휴경 상태로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농업인이 농사를 질 수 없는 상태, 뭐 징집이라든지 교도소를 간다든지 군대를 가든 감옥을 가든이네. 결국에는 뭐 기타 이제 뭐 해외 출국을 한다든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예외 조건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저희가 그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정당한 사유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그 다음에 위탁 경영하는 경우 이거는 당연히 예외 조건이 될 거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법령이 중간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농지를 임대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계속해서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임차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 같은 경우에도 3년간 임대차 보호가 되거든요. 상가 임대차 보호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 기간까지는 본인이 뭐 작용이나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농지 처분 의무 대상에서 빠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처분 면제 사유가 안 돼서 처분 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유가 일반적으로 이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농업 경영에 이용을 해야겠죠.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작용을 해야 되는 요건이라면 스스로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 임대나 위탁을 해도 그 경영에 유지를 하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당연히 그 임대나 위탁 방법을 찾아야겠죠. 근데 그도 안 된다. 그럼 그 처분 명령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팔아야 되겠네요. 그럼 뭐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 사실 농지가 그렇게 막 거래가 빈번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못 팔면 이제 법에는 매수 청구라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할 의사가 있음에도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팔아라. 내가 팔려고 했는데 못 팔겠다. 그럼 네가 사. 팔아 그랬으니까. 그래 그러면 사줄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이제 얼마에 사주는 거예요? 얼마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억울함을 토로하실 텐데. 네, 억울하다고. 네. 왜냐면 이제 본인들은 농지의 가격을 생각할 때 시세라는 개념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매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취득하는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를 한다고? 네.
공시지가에 팔린 땅이 어디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시세라는 게 뭐 아파트처럼 빈번한 사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시세만 갖고 산다는 것도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리스크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가격, 즉 공시지가를 가지고 한다. 이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있는데 네. 행여나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드물지만. 설마. 그러니까 드물지만 있는데 네. 그러면 무엇으로 하느냐? 시세로 한다. 그럼 더 낮게 산다? 그렇죠. 야, 이거 완전 도둑놈 신분데. 글쎄요, 뭐.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건.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 처분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그 농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할 수밖에 없냐면 이행 강제금 때문에 그래요. 이행강제금. 아, 그래.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럼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 같으면, 아니, 나는 정상 가격 받기 전에는 안 팔겠다. 그냥 우길 것 같아요. 그 시중에 보면 보상받는데, 그 앞에 가도 다 팜플렛 붙여놓잖아요. 빨간 글씨로 써있잖아요. 아, 뭐 얼마에 죽으라는 소리냐, 몇 년 기다렸는데, 이게 죽으라는 소리 이렇게 다 붙어있는데, 공시지가에 팔라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지. 땅값이 보통 공시지가 한 두세 배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토지는 더더욱 그런데. 그럼 나는 안 팔겠다. 난 버텨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버텨. 일단은 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주는 것만으로 감지덕재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뒤에 붙는 이행강제금 때문에 그래요. 예. 이 가격엔 나는 못 팔아. 네. 시세대로 받고 싶어. 그러면 안 사겠죠? 그렇겠지. 네.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 네.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붙는 거거든요. 아, 그게 얼마인데요? 이행강제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 비율이 좀 올랐는데 일단 공시지가의 25%. 공시가 25%. 네. 근데 여기서 더 억울한 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넘길 때는 공시지가와 시가 중에 낮은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 이행강제금 매길 때는 공시지가를 기본적으로 해서 계산을 하지만 감정평가가 있을 경우 네. 감정평가를 또 의뢰해서 정부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럼 높은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겠죠. 그럼 그거의 25%입니다. 25%? 네. 그럼 4년 지나면 땅이 날아가요. 네, 땅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울며 겨자 먹기로 매수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가기 전에 방법을 찾아야죠. 아니, 근데 이 법이 코미디네. 이행강제금을 매길 때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수 청구권을 했을 때도 감정평가를 해줘야지. 아니, 보통 보상을 하면 공시지가가 아니라 그 공사에서도 감정을 오고 이 수용 당하는 사람도 감정을 내보내서 평균가를 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충분히 납득은 되는데 납득되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보상이잖아요. 보상.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아니 내 땅에 뭐 아파트를 짓겠다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잖아.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사람이니까 그런 혜택을 주는데 이거는 이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찌됐든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이제 만든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제 1년이란 처분 기간도 주는 거고. 아니, 근데 그다음에 유예 감정평가라는 조건도 게 주는 거고. 있는데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에서는 감정평가를 내세우는데 매수할 때는 감정평가를 인정을 못하겠다? 아니,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공시지가 하던가. 근데 아마 법에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제 이행강제금과 그다음에 매수 청구에 대한 가격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소송 가야 되겠네. 누군가가 소송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례가 나오겠죠. 근데 소송 가도 문제예요. 25%씩 뭐 공시지가 4번만 맞아도 휘청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결론이 짜증내다 끝내는 결론인데. 알고는 계셔야기 때문에 네, 안내를 맞습니다. 드린 거고 1편부터 4편까지 영상을 쭉 찍었는데 쭉 보시면서 제가 볼 때 한 80, 90% 정도는 뭐 해결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단지 진짜 10%? 20% 정도의 그 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될 그렇죠. 텐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웃을 상황이 아닌데 저희가 웃은 것 같습니다. 우울해지네. 제가 우울해서 옷도 검은색 입어요.